자, 삼성 GS-AT의 OT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년도 2018년도 상반기 GS-AT는 큰 흐름의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가 있죠? 자, 상식이 빠진다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 무슨 의미가 되냐면 상식은 기본적으로 한국사나 일반 상식 전부 다 외워서 풀 수 있는 파트였었잖아요. 근데 그 외워서 풀 수 있는 파트가 빠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 좀 더 그 학생, 좀 더 그 지원자의 인지적 능력에 관련된 부분도 팀층적으로 보겠다 의미도 또한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주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확실하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이제 GS-AT가 됐다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일단 GS-AT와 지금 삼성에서 보는 적성검사이잖아요. 이런 적성검사는 인지적 시험으로서 여러분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능력을 측정하는 적성검사는 사실은 선천적인 능력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원래 지능지수가 높다라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별로 공부하지 않고 합격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선배들이 나 공부하지 않고 모의고사 하나만 풀었는데 합격했어. 그거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그런 학생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보통의 능력을 갖고 있는, 보통의 인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확실히 공부해야지만 합격할 수가 있다. 왜? 공부의 성적이 오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전제로 일단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성의 GS-AT 구성부터만 봐보도록 할게. 일단 삼성은 필기 시험 때 보는 게 다른 일반적인 기업처럼 인적성 검사를 보지 않고 오직 GS-AT 적성 검사만을 보죠. 그래서 적성 검사만을 선발을 하는데, 삼성의 적성 검사는요, 구성이 언어 논리, 수치 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라고 하는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상식은 없어졌죠. 이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언어 논리 관련돼 보게 되면은 30문항이 25분 동안 문제를 풀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 봤더니 어휘와 독해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덩어리로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다 출제가 돼요. 근데 최근에 대기업의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LG라든지 현차라든지 SK 전부 다 어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삼성은 좀 기본적 적성보다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에 어휘부터 출제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수치의 논리 관련된 부분 총 20문항을 보는데, 20문항 중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축구 중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최근 3년 전 점서부터는 이 20문항 중에 한 15문항 정도가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옵니다. 나머지 한 5문제 내에만 방정식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의 수리력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자료 해석이다라는 전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추리 파트는 30문항에 30분 동안 하게 되는데, 얘는 흔히 쉽게 말하면 수리 추리라고 해가지고 문자 추리나 도형 추리 관련된 형태 문제랑 언어 추리에서 언어 추리, 명제, 상황 추리 그런 형태 문제로 큰 두 가지 덩어리로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추리 파트의 삼성이 약간 특이한 내용은 뭐냐면 독해 관련된, 추리하는 독해 관련된 문제도 여기 출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해 관련된 문제도 나온다는 전제로 접근하도록 하시고, 추리 파트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언어 추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추리 중에 상황 추리 관련된 문제 때문에 대부분 추리 파트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황 추리 준비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전제 아래 접근하도록 하시고, 시각적 사고력은 총 30문항에 나오는데 평면, 입체, 도형 다양하게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을 출제하는, 한 5문제 내로 출제하는 구조가 삼성의 GS-AT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파트 중에 일반적으로 합격하는 애들 점수를 보게 되면 언어 논리나 수치 논리는 대부분 85점, 100점 만점에 85점까지 맞은 만큼 점수가 높아요. 적어도 내가 삼성에 입사하겠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충분히 했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언어 수리를 망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야. 점수가 높아. 그 다음에 추리 파트와 시각적 사고를 보게 되면 추리 파트 점수가 얘보다 좀 낮아. 근데 가장 낮은 건 누가 뭐래도 시각적 사고력입니다. 뭘 말하고 싶으냐? 내가 삼성에 들어갔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공간 지각이라고 하는 시각적 사고력을 못해도 합격할 수가 있어요. 왜? 점수가 낮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봤을 때 말이야, 내가 만약 공간 지각을 잘해, 시각적 사고력을 잘해, 그랬을 때는 얘가 80점 나왔어. 그랬을 때는 나머지 파트를 좀 망쳐도 합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기업이든 간에 내가 그 기업 적성을 합격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말이죠, 전략적으로 이런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장 학생들이 못 보는 파트를 잘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은 시각적 사고력이 의미 있는 파트다라는 전제로 여러분들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시각적 사고력을 잘 정리하는 것이 실제 GS-AT 합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합격 기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은요, 일반적인 대기업과 다르게 꽈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SK나 그런 주요 대기업의 적성검사에는 꽈락이 없지만 삼성은 꽈락이 있습니다. 근데 꽈락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 자, 먼저 영역별 꽈락이라고 해서 100점 만점에 40점이 안 되면 꽈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바로 총점 꽈락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총점 꽈락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면 떨어진다고 하는 거야.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적어도 삼성 정도 지원했다는 학생들은 꽈락이 나오진 않아. 잘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꽈락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시각적 사고력이 40점 미만 된 경우는 꽈락이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시각적 사고력은 말이야. 특히 여학생들 점수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적어도 일단 이 40점은 넘겨야 일단 기본적으로 꽈락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고, 자, 먼저 꽈락 조건을 받고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은 이렇죠. 보게 되면 좀 특이해요. 어떤 특이한 점이냐면 일반적인 기업들은 계열사별 직무별로만 뽑거든요. 근데 삼성은 거기다 추가 하나로 뭐가 있냐면 전공별로 뽑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자, 우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반도체 학과를 많이 뽑을 거야. 그래도 반도체 학과에 대한 부분을 뽑기 위해선 반도체 학과에 대한 정원을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이번에 200명 뽑겠다라고 정원을 정해놓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공별로도 정원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전공별로 관련된 부분이 약간 복불복 성격이 강한데, 내가 이번에 지원했는데 이번에 내가 지원할 때 나의 전공이 정원이 정해져 있다, 일정도 설정돼 있다 그랬을 때는 그 점수가 그 전공 학생들은 컷라인이 확 낮아져요.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 약간 복불복 성격도 갖고 있는 것이 삼성의 GSAT의 기준이라는 것이고, 그랬었을 때 일반적으로 인문계는 말이죠. 100점 만점에 적어도 80% 이상의 정답률을 나와야 합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공계는 한 70% 이상 나와야 합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뭘 말하냐면 기본적으로 70%는 다 넘겨야 되지만 인문계는 경쟁률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인원을 적게 뽑기 때문에 80% 이상까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쉬운 점수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맞을 수 있냐? 충분히 더 맞을 수도 있어. 기본적으로 시각적 사고력이 80점만 넘어버리게 되면 85점, 90점 나오게 되면은 나머지 파트는 평균적으로 80점까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시각적 사고력이다라는 전제로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또한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GSAT에 해당되는 강의는 말이죠. GSAT는 다른 기업의 SKCT라든지 아니면 H맵이라든지 그런 다른 기업의 적성 검사보다도 가장 성적 올리기 좋은 파트가 GSA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별로 문제 유형이 그렇게 출제가 돼. 그래서 다른 기업은 모르도 최소한 삼성만큼은 여러분들이 단기간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전제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충분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충분히 합격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온다면 반드시 GSAT만큼은 합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